아직까지도 통장에 1억이 없다면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1억은 버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모으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새해 목표하면 항상 들어가는 세 가지. 건강, 자기개발, 재테크. 자, 그중 연말이 됐을 때 건강이나 자기개발보다는 아무래도 재테크 부분을 항상 아쉬워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요? 건강은 지금도 이상이 없고 자기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 사실 바로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내 통장 잔고가 결국 나의 경제 성적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년 한 해 경제 성적표는 몇 점인가요? 나는 왜 돈이 모이지 않지? 연봉이 올랐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각자 자기만의 목표가 있겠지만 1억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자산 증식의 출발점과도 같은 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자산 증식의 효과는 1억이라는 이 돈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은 뭉치면 뭉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1억 만들기에 실패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1,500명 이상의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잘 모으고 부를 잘 쌓아나가는 이런 사람들의 99%가 실천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특히 세 번째 공통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마신 술, 야 이거 빈병값만 모아도 1억이야. 이것만 모아도 내가 전셋집 하나 구했다니까? 아유, 내가 커피값만 아꼈어도. 돈 모으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돈을 모으는 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만들고 그리고 절약을 통해서 저축액을 더 늘리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계속 해나가는 꾸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급하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으로 대박나서 한 번에 로또로 인생 역전 이런 걸 기대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인생 역전은커녕 인생 여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내 열정과 의지가 있을 때 그 의지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그 의지로 나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환경이 구축이 된다면 의지라는 감정이 휘발된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나를 내 목표까지 이루도록 강제하게 되죠. 그래서 적금 통장을 만들고 신용카드를 자르고 통장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꾸준히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1년 안에 모으겠다, 3년 안에 모으겠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흔히들 얘기하듯이 커피값만 아끼고요. 배달 음식 같은 것만 줄여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은 10년 이상 걸릴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10년 넘게 걸린다고 시작조차 안 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부업을 하든 투자를 통해서 추가 소득을 만들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시작을 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1억이 될 때까지 모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꾸준히 모으기만 한다면 5년 안에 모으는 사람이 있고 15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건 이 1억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뭉치면 뭉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모아보면 알겠지만 일단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굴러갑니다. 10년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는 지금 당장은 이게 엄청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몇 살까지 삽니까?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잖아요. 이 100세 인상에서는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재테크 강사로 그리고 재무상담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는데 금융자산으로 1억 원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영원에서 1억 원까지 여기까지가 힘든 거지 이 1억 원이 10억까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불릴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여전히 없는 사람들은 노후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50세 전까지만 모아도요. 앞으로 이 돈을 굴릴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차근차근 모아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대부분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목표만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막연히 열심히 모으기만 하다 보면 언젠간 모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안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에이, 커피 한 잔 정도야 뭐.
에이, 그래도 내가 버는 돈이 있는데 옷 한 벌 정도는 사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방심이 결국 큰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 컨텐츠에서 자주 강조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구체화일 건데요. 1억을 모으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걸릴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 10,000원씩만 모아보시죠. 네, 그러면 결국 한 달에 30만 원씩 모으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걸 복리로 7.5%씩 굴렸을 때 15년 뒤에 1억 원이 됩니다. 네, 7.5% 굉장히 커 보이지만 여러분들 투자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7.5%? 네, 무리한 숫자는 아니실 겁니다. 솔직히 한 달에 50%, 100%도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자, 기간을 15년보다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익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모으는 금액을 높이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 수익률은 내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뭘 높여야 돼요? 모으는 돈 자체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살을 빼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살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목표를 세우고 살을 빼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게 되죠.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벌면서 돈을 막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들 아끼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생각만 하니까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마인드. 결국 또 뻔한 얘기하네. 근데요,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안 모일까요? 여러분들 다들 돈 좋아하시죠? 싫어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당연히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행동은 돈을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면요, 돈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이 나한테 생기기가 무섭게 돈을 써버립니다. 신용카드로 쓰고 대출로 땡겨 쓰고 돈이 나한테 머무르게 하질 않아요. 돈이 나한테 오기가 무섭게 결국 저쪽으로 저리 가라고 그냥 돈을 내보내버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람, 내가 이걸 어떻게 대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아끼고 곁에 두고 자주 보고 싶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돈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부자들은요, 돈을 결코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해요. 나 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진짜 돈이 지긋지긋해 죽겠어. 돈을 원망하고요, 돈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돈이 나한테 오질 않는 겁니다. 돈의 속성을 썼던 김승호 회장님. 이분은요, 돈을 인격체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을 아끼고 내 주위에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계속 돈을 모아두시고 돈을 자주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죠.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행동을 후회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자, 5년 전에 나 자신을 바꿀 수는 없지만요, 5년 후에 나 자신을 바꾸는 건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시작할지 아니면 인생 여전하게 살아갈지는 결국 나 자신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제로여도 빵원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의 마법은 월급쟁이도 자산가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요, 돈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할 겁니다. 문제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20년간 재무관리 강사와 상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돈관리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왔습니다. 저는요, 저축과 투자, 소비, 노후, 보험, 대출 뭐 이런 여러분들의 재테크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투자 시황이나 투자에 대한 방향성, 경제 이슈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최소한으로 해서 한 달에 4,900원, 커피 한 잔 가격인데요. 앞에서 언급드린 꾸준함, 구체화, 마인드 이 세 가지 모두를 혼자서 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20년차 전문가를 곁에 두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를 오늘 처음 보셨겠지만요, 저는 공중파 3사의 뉴스와 경제방송 등에 오랜 기간 출연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담 자격인 금융복지상담사 자격과정의 교재도 집필을 했고요.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2025년 한 해 저축액을 늘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새해 목표를 이뤄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방법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 구독자분들의 90% 이상이 새해에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드리려고 합니다. 돈 관리는 결국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실전. 머리로만 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실천하면서 부자 되는 루틴을 만들어가는 2025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네프콘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한 번쯤은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채널이라 구독 버튼을 눌러놔야 다음에 찾아오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꿀팁을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